안녕하세요, 법률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못 받은 돈 받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마도 사기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과 관련한 사기죄는 영상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겠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받은 돈 받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니, 못 받은 돈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한 과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인터넷 검색 또는 유튜브 검색에 법률사무소 등등 아무튼 채권 추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더라도 기본적인 방법만을 제시할 뿐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또는 100% 받아준다고 보장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채무자 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100% 받아준다는 것은 보장할 수도 없고 만약 있다면 일종의 사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못 받은 돈 받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이전에 못 받은 돈이 있고 채무자가 정말 악랄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채무자 주거지 등에 지속적으로 방문 또는 연락을 한다면 또는 폭력, 협박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사용한다면 또 다른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채권 추심 및 강제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받은 돈 받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법률 상담 및 채권 추심 상담을 받아보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를 찾아보았다면 못 받은 돈 받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이와 관련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내용 증명, 채권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지급명령, 민사소송, 형사고소 사기죄, 강제 집행 및 채권 추심 등에 관한 영상을 올렸으니 참고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 내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올려놨으니 추가로 조회수 좀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여금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액수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을 받고자 하지만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또는 못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헛소리 하지마 임마. 채무자가 처해진 상황을 채권자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가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는 경우. 두 번째,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전부 배우자 및 가족들에게 이전해 놓고 채무자 자신의 재산은 전혀 없는 경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세 번째, 채무자가 그냥 망한 경우. 차라리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정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 자체를 그냥 잊어버릴 수라도 있지, 돈이 있으면서 또는 재산을 숨겨놓고 자신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날 만약 채무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처럼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안 주고 있다면 그 돈을 받기 위한 과정은 민사소송, 형사고소, 채권 추심,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채권자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100만원인 경우와 1억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100만원을 받기 위하여 민사소송부터 강제 집행까지 진행을 한다면 어쩌면 1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100만원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채무자가 줄 때까지 기다릴까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러나 못 받은 돈이 1억원이라면 1억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지출을 하더라도 민사소송, 형사고소, 채권 추심, 강제 집행 등을 통하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100만원을 받기 위한 과정 또는 1억원을 받기 위한 과정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돈을 포기할 수 있는 돈인지 포기할 수 없는 돈인지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하여 기꺼이 법 조치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 등으로 남겨주세요. 부탁할게. 남겨주신 댓글을 통해 그 내용을 보충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증명입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내용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만으로 어떠한 강제적인 집행력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추후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증명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보다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통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하여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안을 제시 또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협상안을 제기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의 키포인트는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이 나에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를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앞으로 입게 될 손해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만약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관하여 언급을 한다면 내용 증명만으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금기시되는 내용은 감정에 의하여 작성을 한다면 내용 증명을 안 보낸 것만 못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및 원하는 것을 작성하되 육하 원칙에 맞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내용 증명을 보내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나 또는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응익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지 말고 바로 가압류 또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압류입니다. 만약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반드시 채권 가압류 또는 부동산 가압류를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물론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 및 부동산 파악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만약 채무자 소유의 채권 및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채권자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으로 인하여 현금 공탁이 발생이 되어 현금 공탁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받을 금액이 500만원 이하 소액 채권이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여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가 가장 아파할 채권 또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다면 가압류 자체만으로 바로 채권이 회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고 채권자에게 결정문이 송달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 결정이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가압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에게 도달이 된 이후 채무자가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은닉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때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이 될 수 있으며 강제집행 면탈죄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의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해 놓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해버리면 채권 보전 조치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합니다. 세 번째는 민사소송입니다. 못 받은 돈과 관련하여 소송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소송이 바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입니다. 지급명령 장점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소송 비용, 즉 인지대 송달료가 저렴하고 채무자가 이의 신청만 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기간 또한 짧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으로 신청해야 할 사건이 있고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대표적인 단점이라면 기판력이 없다는 것과 사실조회 신청 및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 되지 않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을 생각하면 우선 머리부터 아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내 돈 들여서 소송까지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워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홀로 소송을 하더니 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또는 두 번째, 법률 자문을 받아서 나홀로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결론은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민사소송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또는 나홀로 소송,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채권자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어떠한 사건에 대한 피해를 주장할 경우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심사하여 만약 보정할 내용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보정사항이 없다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을 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지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 감정기일, 신문기일,
조정기일 등의 절차로 진행이 되고 전국적으로 법원은 선고기일을 잡아 민사소송에 대한 결과물인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송달을 합니다.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경우 항소를 하고 항소에 대하여도 불복을 한다면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기간은 짧게는 3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 원고 및 피고는 준비서면 및 답변서 등을 제출하고 또한 준비해야 되고 그 외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많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나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면 부딪혀서 꼭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강제 집행 및 채권 추심입니다. 강제 집행 및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로 또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압류를 하고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채무불이행 등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집행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 하나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단 한 번에 압류를 할 수가 없고 집행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강제 집행의 기본은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등으로 채권 압류 대상물을 특정해야 하는데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비록 집행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재산 파악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재산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용정보사를 이용한 재산조사와 법원을 통한 재산 명시 신청이 있습니다. 다만 강제 집행 및 채권 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제 집행 및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못 받은 돈. 과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어쩌면 바로 사기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하여 돈을 받을 사람도 많이 있고 반대로 전혀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여 채무자가 겁을 먹고 형사처벌이 두려워 채무 변제 또는 합의를 한다면 좋겠지만 만약 채무자가 이게 무슨 사기냐, 내가 언제 사기를 쳤느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내가 줄 채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불송치 결정 및 불기소 처분이 나온다면 채무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고 불송치 결정 및 불기소 처분이 나온다면 채무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까? 더 나아가 채무자가 무고죄 등으로 역으로 고소를 한다면 과연 무분별한 사기죄 고소가 돈을 받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기죄 고소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법 조문에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규정은 어쩌면 너무나 단순한 법 조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즉 사기를 당했다는 확신을 갖고 고소하지만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및 판단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기 또는 약속과는 다르기에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를 보면 사기죄로 기소되는 비율이 10% 남짓으로 무혐의 처분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상으로 못 받은 돈 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 내용 중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 등으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